먼저 저희 열사님들의 유가족분들의 많은 일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화 선도공작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말이 단어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그것에 대한 과거사정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슬라이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강제징집 녹화 사업에 대한 조사들은 한번 2006년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 해가지고 2001년, 2년 그리고 2003년, 4년에 우리 열사분들에 대한 의문사위가 쭉 되고 나서 2006년에 이어서 한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강제징집이 무엇이고 녹화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키워드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징집은 80년 9월 4일부터 84년 말까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학적변동을 시켜가지고 국방부 등 전 부처가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시킨 사건이다.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작용오염 방지라는 그런 명목, 목적을 시뻘건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심사, 순화, 활용, 결국 뿌락지 공작을 시켰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키워드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죠. 그런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겨우 작년에서야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게 됐고요. 사실 많이 부끄럽죠.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공고사항이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했으니까 정부는 사과하고 그리고 명예회복 시켜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피해 보상들을 해라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지났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 이 문제가 우리들을 한번 다시 만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게 할까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전체적으로 강직 관련해서 1000명이 약간 넘고요. 강집자들 대부분이 녹화 공작을 받았죠. 921명이나 쓰여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나중에 작년에 이 서른 의원실에서 국가안전정보사령부인가요? 그쪽에 문의를 했습니다. 녹화 선도공작 피해자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명단을 쭉 줬는데 2417년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 결국은 1225명이라는 선도공작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강집 녹화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 녹화공작 뒤로 84년 이후로 85년부터 89년, 90년 초까지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선도공작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저희 서울대에서는 전체적인 녹화 선도가 424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 명단을 파악했을 때 강집 녹화는 그 중에서 256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모임이 2019년 3월에 3.1혁명 100주년 대단해죠. 갑자기 제 민록 쪽에서 한번 모여라 하고 공지를 보내줘가지고 4월 14일에 이렇게 강집자들 몇 명이 첫 모임을 했습니다. 주모연대에서. 그래 2019년 내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해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해 12월 21일에 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한 2년 되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노무사 대책위 분들과 함께 이 보안사에 조난 파일들을 청구를 해가지고 쭉 남아있는 이 조난 파일들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조난 파일들이 이 정보사에서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이거 더 이상 우리 일 아니다. 보안사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넘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 12월에 우리 진실하이가 출범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 간단하게 간담회가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요청서들을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중대한 인권침해다. 그걸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2,41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조사가 안 된 선도공작 쪽 피해자들은 좀 다들 모아서 전수조사를 해달라. 전수조사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보고서 정도 하나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홍보를 널리 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27일에 이렇게 조사 개시 결정이 나왔고요. 그때 신청한 저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는 27명이고 단체적으로는 107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개시 결정문을 보면은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내서 좀 항의들을 했고, 그 후에 9월 10일 날 이렇게 상반기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진화위에서 발간을 해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본격적인 조사나 결과물들이 나온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조사 결정했다는 결정문, 그리고 이제 상반기 조사보고서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올려드렸는데요. 나와 있는 게 결정 통지서의 결정 이유, 그리고 상반기 조사 보고서인데, 결정 통지서에 보면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은 그 과정에서 강제연행,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서 조사 개시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연행,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은 우리 강제징집이나 녹화, 선도공작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다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저희들은 좀 이 결정문들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강제징집 그 자체가, 그리고 녹화, 선도공작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인권침해인 강제징집 그 자체와 녹화, 선도공작 그 자체를 조사해달라. 이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 뒤로 이 상반기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좀 더 나아가 있는 게, 이번에는 또 이 국방부 조사보고서처럼 키워드를 모아서 강제징집과 녹화, 선도공작을 다시 한번 디파인을 했습니다. 정의들을 내려놨죠. 그리고 진실규명 과제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폭행, 가혹행위, 불합치활동 강요 등 구체적인 인권침해 여부 실태 확인하겠다. 조사 결정 이유 해가지고 스매시 붙여놨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강제징집 녹화 사업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적절히 현재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어 조사를 개시 결정함. 이번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말은 썼는데 개연성이 있답니다. 뭐 중대한 인권침해다 하고 결정을 내려주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길어져서 네. 조금 딱 2장 남았어. 2장, 3장. 이건 아까 나왔던 이 상반기 조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걸까요?
이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 사이에.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몇몇 글자들을 빼놨어요. 저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을 생략해갖고 이 가의 주체를 빼놨고요. 이거 주 없는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녹화 사업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작용 오염 방지라는 왜 이 사업이 녹화 사업이었고 걔네들이 얘기하기에 녹화 공작이었는가 뻘겋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작용 오염 방지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빼놨어요. 다음 해주시죠. 이 진실규명 과제해가지고 쭉 해놨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강제징집 녹화선후 공작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규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고 경찰서 조서에 저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어요. 강제격리 일환으로 군에 입대시키기 위하여 수속 중임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제가 있으면은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지. 경찰 조사관이 무슨 오지랖이 넣길래 이렇게 군대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수속까지 해주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하나의 형별이에요. 구속과 훈방이라는 그 사이에 자기들 아주 자의적으로 우리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지도 않는 어떤 행보를 만들어가지고 부과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법체계를 자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밝혀달라는 거죠. 좀 더 후배 세대들이 가게 되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곧바로 끌려서 경찰서 거치자마자 바로 군부대로 가요. 중간에 신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또 어떤 경우는 뭐 예비 검색해가지고 학교 가다가 아니면 집에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때 경찰서 가서 그대로 군대로 가게 돼요. 이런 분들은 이걸 그냥 불법 구금됐다고 표현하죠. 어떤 저희들이 요청드린 것은 실체적인 진실규명이다.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예는 하나의 단순한 예이고 쭉 여러분들 뭐 자료들 많이 찾아볼 거니까 그 예들이 드러나겠죠. 이 녹화공작 한번 예죠. 적어져 있는 글이 한 40년 만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면은요. 결국은 안전 순화 훈방 후 대자경 의식화 업무 협조망원으로 활용함이 가하다고 사례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 글귀를 보고 완전히 뒤로 자빠졌어요. 사람을 완전히 얼굴에 대놓고 침 뱉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글귀가 안 쓰여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오히려. 이 보안부대라는 것이 훈방했다고 하고 이유라는 게 뿌락질하고 써먹겠다는 거예요. 간자로 써먹겠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드는 질문이 그거죠. 도대체 이 보안부대가 뭔가 왜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진술서, 반성문, 협약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강요할 권한이 있었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실체적인 보안대가 뭐였는가 이거 계속 답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답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있고 그 진실을 토대로 화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뭐 사과는 한마디 없고 그리고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하겠다는 내용에 진실 규명하겠다는 그런 자세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열사분들이 이처럼 아주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웠던 환경들을 속에서 그 강요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